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달리는 이유. 사랑이란 끝까지 함께 가는 것. 나는 평생 달리기를 좋아한 사람이 아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빨리 포기하고 싶은 그런 운동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마라톤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26마일을 완주하겠다는 각오로. 그 해는 2015년. 내 아내 낸시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손끝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지고 말도 점점 느려지며 결국엔 호흡기 없이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병.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병은 치료가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준비하라는 말이 그렇게 무력하게 들릴 수 있을 줄은 몰랐다. 낸시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동네 아이들까지 돌보며 웃음을 주던 사람. 그런데 그런 그녀가 병과 싸우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낸시가 텔레비전에서 보던 보스턴 마라톤을 보고 말했다. 저 사람들 멋지다. 저렇게 달릴 수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달리기에 재능도 없었다. 하지만 아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끝까지 함께 달려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새벽마다 달렸다. 동네 공원, 운동장, 비 오는 거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처음엔 한 블록도 제대로 뛰지 못하고 숨이 넘어갔다. 하지만 낸시의 눈빛이 떠올랐다. 점점 말은 느려졌지만 그녀는 늘 웃었다.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나의 발걸음이 되었다. 보스턴 마라톤 참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작은 대회부터 시작했다. 몇 번을 넘어지고 무릎에 물이 차기도 했다. 하지만 낸시가 병원 침대에서 두 손을 모으고 나를 응원할 때면 그 어떤 통증도 무의미해졌다.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2015년 4월 20일, 드디어 나는 보스턴 마라톤 출발선에 섰다. 내 유니폼 가슴팍엔 커다란 글씨가 있었다. 낸시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 모든 숨이 그녀에게 닿기를 바라며 달렸다. 비가 오고 발이 물집으로 뒤덮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1마일을 앞두고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 온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낸시의 영상 편지가 생각났다. 당신이 완주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난 가슴이 벅차요. 우리는 늘 함께였잖아요. 끝까지 가요, 우리. 나는 울면서 마지막 마일을 달렸다. 손에 꼭 쥔 것은 낸시가 평소 쓰던 작은 손수건 한 장. 결승선을 지나는 순간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낸시, 우리가 해냈어. 그날 낸시는 병원 침대에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내 결승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봤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지만 눈으로 울고 웃었다고 한다. 낸시는 그해 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나에게 그녀는 언제나
함께 달리는 사람이다. 지금도 나는 가끔 그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달린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길을 다시 걷는다. 사랑은 함께 달리는 것이다. 상대가 멈춰도 넘어져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 사랑은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발걸음에 있다. 삶이 끝나도 사랑은 달린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제목 손편지로 남은 사랑. 사랑은 시간이 멈춰도 계속된다. 2015년 가을 미국 위스콘신 주의 작은 요양원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노인이 산책을 나섰다. 이름은 노먼 캠필드. 당시 90세. 걸음은 느렸지만 언제나 모자를 곱게 눌러쓰고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가 찾아가는 곳은 요양원 정원 한편에 마련된 벤치였다. 거기엔 하루 종일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캐롤라인, 노먼의 아내였다. 6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그녀는 이제 남편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다. 알츠하이머 병이 그녀의 세월을 앗아간 것이다. 하지만 노먼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녀를 찾았다. 이유는 단 하나. 내 아내가 나를 잊었어도 나는 그녀를 잊지 못하니까요. 나는 당시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간호학생이었다. 그들의 모습을 처음 본 나를 아직도 기억한다. 노먼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종이를 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읽었다. 캐롤라인,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 1949년 여름, 당신이 진분홍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난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지. 그녀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눈동자는 멀리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노먼은 끝까지 다 읽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들을 지켜보았다. 노먼이 들고 오는 종이는 매번 달랐다. 그것은 모두 그가 직접 쓴 편지였다. 과거의 추억, 함께 웃었던 날들, 두 사람이 함께 키운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향한 사랑이 담긴 문장들이었다. 그는 매일 한 장의 편지로 그녀에게 다시 고백했다. 기억을 잃은 그녀에게 매일 새롭게. 어느 날 노먼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매일 편지를 쓰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매일 편지를 쓰는 건 언젠가 단 한 문장이라도 그녀가 기억해 주길 바라서예요.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그 말 하나만이라도요. 시간은 흐르고 겨울이 다가왔다. 노먼의 건강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 병원에서는 그가 폐렴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요양원에 머물며 편지를 쓰고 캐롤라인 곁을 지켰다. 눈이 오는 날에도 그는 담요를 두르고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읽었다. 마지막 편지였을까? 그날따라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렸고 편지를 다 읽고는 그녀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한동안 침묵하던 캐롤라인이 노먼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노먼, 당신이군요.
그 순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노먼 역시 조용히 울었다. 마치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단 한 줄기 사랑이 기억을 깨운 듯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노먼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곁엔 마지막까지 캐롤라인이 있었다. 장례식 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노먼이 매일 들고 다녔던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내 마음을 매일 깨워주었어요. 진짜 사랑은 기억의 바깥까지도 닿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손길과 매일의 진심으로. 잊혀가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목 바다 위에서 맺은 약속. 사랑은 국경도 시간도 초월하는 가장 순수한 여정이다.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결혼했습니다. 세상의 중심도 육지의 경계도 아닌 오직 수평선과 하늘이 맞닿은 그 한가운데에서 그날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해가 천천히 가라앉으며 대서양을 분홍빛으로 물들일 즈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어느 쪽 육지에도 속하지 않아. 여긴 너와 나, 우리 둘만의 세상이야. 모두가 쉽게 말하는 인연이 나에게는 한때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로 다른 대륙에서 태어난 우리가 여행이라는 취향 하나로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2014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여행 블로거 컨퍼런스. 카메라를 늘 목에 걸고 다니던 나는 그날도 혼자 거리를 걷다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작은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쓰던 그녀. 제시카.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당신도 블로거인가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고양이도 여행도 사랑하죠. 당신은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이메일을 주고받고 서로의 블로그를 읽고 밤낮으로 스카이프를 켰습니다. 영국과 미국 사이의 시차는 생각보다 견딜만 했고 서로를 향한 호기심과 애정은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쓰고 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한 편의 글이 되었고 한 편의 글이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린 함께 세계를 다녔습니다. 프라하의 골목에서, 리스본의 카페에서, 도쿄의 신사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 하지만 결혼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라는 물리적 거리, 비자와 국적이라는 현실의 장벽, 친지들이 속한 전혀 다른 문화. 그러던 중 제시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 위에서 결혼하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서. 그 말이 내 가슴에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퀸 메리 2호 크루즈선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영국 사우샘프턴으로 향하는 항해, 7일의 여정, 그리고 그중 대서양 한복판에서의 단 하루. 작은 갑판 위에 서서 바다를 배경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녀의 눈동자는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쓴 결혼 서약은 이랬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됩니다. 이름 모를 도시든 작은 민박이든 배 위든 심지어 텐트 안이든 당신이 나의 위로이고 나의 길잡이이며 나의 삶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의 모든 길은 당신과 함께 걷기 위해 있는 길이에요. 파도는 우리 발밑에서 부드럽게 춤췄고 하늘은 장엄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나라의 법률도 도달하지 않는 중립지대, 바다 위에서 인생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하필 바다 위였나요? 나는 말합니다. 왜냐고요? 바다는 끝이 없잖아요. 우리 사랑도 그래요. 끝이 없고 한계가 없고 방향도 없죠. 우리는 그냥 흘러가기로 한 거예요. 같은 배에 올라탄 채로. 이제 우리는 함께 여행하며 우주를 찾아서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진과 그녀의 문장으로 세상을 기록하며 우리가 만났던 그 신기루 같은 첫날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사랑이란 누군가의 세계에 천천히 발을 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세계를 꾸미는 일이죠. 우리의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나는 맹세했죠. 나는 당신의 안식처가 되고 당신은 나의 나침반이 되리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맹세는 유효합니다. 제목, 시간을 견딘 이름, 사랑. 사랑은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늘 젊은 사람들만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고 가슴 뛰는 고백을 하고 세상의 모든 꽃이 필 것만 같은 시절. 그러나 그날 나는 사랑이 꼭 그렇게 뜨거워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2015년 여름 텍사스 댈러스의 한 양로원에서 일하던 나는 결혼 70주년을 맞는 부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세기도 차에 되지 않는 인간의 수명에서 70년이라니. 그것은 단순히 긴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낸 그리고 함께 견뎌낸 역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진 도지어와 빌 도지어, 89세와 90세의 노부부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들의 방문을 두드렸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웃음소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내가 만든 레모네이드를 나눠줄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할아버지의 말은 유머와 다정함이 섞여 있었고 그 옆에서 미소 짓는 할머니는 주름 깊은 손으로 천천히 내게 컵을 건넸습니다. 이 남자는 아직도 레모네이드를 너무 달게 마셔요. 하도 입이 짧아서 내가 입맛을 바꿨어요. 사랑의 부작용이죠.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웃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셨나요? 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자를 빼던 그 순간. 의자요. 1942년 고등학교 교실에서요. 나는 진의 주의를 끌고 싶어서
그녀가 앉기 직전 몰래 의자를 빼버렸죠. 결국 지는 엉덩방아를 찧었고 나는 교무실에 불려갔죠. 그때 내가 그를 아주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장난은 점점 다정해졌어요. 그 장난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내 마음도 그에게 기울어 있었죠.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그들의 청춘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세상은 여전히 혼란했고 두 사람에게 안정된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하기로 그 불확실한 시간을 맞서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참 힘들었죠. 월세도 밀렸고 가전제품은커녕 제대로 된 침대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는 항상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잖아요. 그 말이 나에겐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새 아이를 키우고 손주들을 맞이하고 가족들의 부고를 겪고 또 자신들의 건강이 조금씩 기울어가도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누가 물어보더군요. 싸우지 않았냐고요. 싸웠죠. 수도 없이. 하지만 싸움이 끝나면 꼭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어요. 말이 안 나올 땐 손이라도 잡고 눈물이 날 땐 서로 등을 토닥였죠. 그게 우리만의 화해법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내내 나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사랑을 시작하고 또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노부부는 사랑을 지켜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장난은 진심이 되었고 진심은 시간의 풍파를 지나 사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건요, 매일 같은 사람을 새롭게 사랑하는 연습이에요. 70년 동안 난 매일 아침 이 남자와 다시 시작했어요. 그게 비결이라면 그게 전부예요. 그날 나는 사랑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란스럽고 뜨거운 젊은 사랑도 아름답지만 시간에 주름마다 스며든 잔잔한 사랑도 결코 그에 뒤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그렇게 늙고 싶다고. 의자를 빼던 장난 같은 시작이 70년의 사랑이 될 수 있다면 말이에요.